오늘은 바른 정보와 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어떤 사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띠는 바른 대상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띠를 하는 것은 그냥 잊으면은 자꾸 기억하고 일깨워주면 된다. 마음이 잊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가볍게 사띠야 하는 게 좋다. 또 그 방법이 이렇게 일깨워주고 질문하고 체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바른 대상을 잊지 않고 또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바른 정보와 바른 생각이 중요합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그때 사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바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런 바른 정보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줘요. 선생님들이 어떤 것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면 바르게 생각하는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어떤 기본 조건이 돼요.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선생님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잘 못 가지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떤 조건 지어진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내가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그죠?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한 행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뭐 수성이나 이런 게 대해서 수성이라는 행성이 있나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름만 가물가물해요. 수성에 대해서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그죠?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해봤자 그거는 바른 상상이 안 돼요. 그죠? 바른 뭐 생각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쪽을 잘 못 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주 이제 단순한 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죠? 선생님들이. 아주 이건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겪을 수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특히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가끔 우리가 주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만나지 않고 이미 고정관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만난 경험이 없는데도. 그죠? 어떤 경우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어때? 뭐 예를 들면서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벌써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말해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경우, 그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미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그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틀리니까. 그 정보가 영향을 준 거예요. 내 생각하는 데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는 어떻고 막 나쁜 이야기를 들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좀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정보에 의해서. 정보가 우리 생각에,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요. 내가 어떤 정보를 듣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려면 그 사람에 대한 좀 객관적인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를 듣지 못한다면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 자체가. 그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사회에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정보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에 따라 많은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냐 하는 게 접촉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바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른 정보가 있어야지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정보들이 발라야도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죠 처음에 수행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또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죠? 사티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죠? 사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도 필요해요. 그죠? 지혜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노력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해도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수행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죠? 수행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갖춰졌을 때 내가 바르게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럼 바른 정보가 잘 갖춰졌을 때 바르게 노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하나 부족하면 수행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티 하는 거는 그냥 기억하고 일깨워 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보가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계속 집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라고 만약 그런 정보를 듣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계속 집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바르게 수행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선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특히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죠? 면벽하는 거, 그죠? 조용한 데서 앉아 있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항상 조용할 때만 수행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앉아서만 수행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때만 수행한다면 마음의 힘이 제대로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그죠? 수행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죠? 내가 일깨워준다는 그 정보는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앉아있을 때나 조용할 때만 한다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마음의 힘을 길러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뭘 이야기해 주냐 하면은, 그런 정보가 발라야 되고, 그런 정보가 좀 완전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내가 듣고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바른 정보가 있어야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에 따라서 바르게 생각해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왜냐? 수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수행을 한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죠? 그 마음의 견해, 생각이 수행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수행하는 게 틀려지게 되죠. 그죠? 그걸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생각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집중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중을 할 거예요. 그죠? 그 생각, 집중해야 바르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깨워주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그죠? 내가 항상 어디서나 수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수행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수행을 할 거예요. 생활을 할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수행하는 시간, 그러니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때 수행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만 수행할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곧 생각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을 해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수행하는 게 틀려져요. 그죠?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바른 정보로부터 오게 돼요. 세속일을 따져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뭐 음식점 이런 거 가게를 한다. 예를 들어서 큰 가게를. 저는 그런 일을 해보면 음식도 할 줄 몰라. 음식에 대해서 몰라. 가게를 해본 적도 없어. 사업을 해본 적도 없어. 저 같은 사람이 음식 가게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죠? 예를 들면 음식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 그게 그 사람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술 진짜 기능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업에서는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만은 안 돼요. 그죠? 다양한 측면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거 관련해서. 내가 그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사업과 장사와 관련된, 가게와 관련된 어떤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그죠? 사업과 관련된. 뭐, 그때 소비자들의 뭐,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 걸 알아야지 그 사업을 자기가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그죠? 이렇게 대표가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은. 그죠? 실제로 전반적인. 그렇게 해야 그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부분만 알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사업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사업을 수행해 낼 수가 없어요. 실천해 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수행도 그래요. 어떤 한 부분만 알아서는 바르게 이렇게 수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그 잘못 알면은 그거는 뭐 100% 되지 않아요. 그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완전히 갖추어 가야 돼요. 그 정보를 갖다가. 사실은 그런 정보가 갖추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책도 읽고 이런 본문도 듣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거고, 바르게 하게 되면 그 바르게 생각한 생각이 우리를 바른 길로 데리고 가게 되지. 바른 길로 수행할 수 있게 데려가게 되지. 그죠? 그래서 바른 정보와 바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하는 데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바르게 싹들이 하려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죠? 바른 견해의 말이에요. 바른 견해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 말 자체가. 오늘은 제가 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른 정보에 대한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다양한 관련된 정보가 있어요. 수행과 관련된 바른 정보에 그와 대한 바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주로 지혜와 직접, 이것도 다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바른 정보라는 것도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것 중에서는 그죠? 이렇게 문해, 사해, 수해가 있어요. 이렇게 바른 정보 이런 게 문해라고 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은 사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이 문해와 사해를 사용해서 수해를 얻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죠? 바른 견해에 관련된 이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싸띠 할 때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단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면은 나와 일어나는 대상을 동일시하게 돼요. 동일시하게 되면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나와 대상이 딱 붙어버리니까. 그죠? 예를 들면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랑 내가 동일시돼요. 그죠? 예를 들면 화가 일어나면은 내 화가 돼요. 그 화가. 내 화가 되면 화가 보통 다 커지게 돼요. 이렇게. 내가 화가 일어났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화를 키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죠? 내가 화를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화를 관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화를 관찰해서 화를 알고 싶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봐서는
화를 계속 키우기만 해요. 괴로움만 커져요. 객관적인 대상으로 볼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어요. 예. 우리는 화를 이해해서 화를 줄이고 싶어요. 이해해서. 근데 이거는 거꾸로 가요. 화를 키우고, 그죠? 화를 줄이는 게 아니라 화를 키워요. 그죠? 또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 내 화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교훈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미 스님들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수행을 할 때.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라 보라고 그랬어요. 바른 견해를 보게 되면 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화가 일어났지만 나는 좀 편안해요. 편안할 수가 있어요. 곧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바른 견해를 보면 나와 화의 동일시가 약해지니까 객관적으로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또 관찰할 수도 있어요. 또 화가 계속 커지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수그러들어요. 그죠?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일단 내가 지금 일하고 하루부터도 조금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그리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으니까 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죠. 조금은. 그죠? 그리고 화도 키우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 있어요. 그죠? 적당해요. 내가 바른 견해로 보지 않으면은 나라는 생각으로 보게 돼요. 그죠? 내 화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스님들이 이미 많이 경험했듯이 화를 계속 키우게 돼요. 그걸 대상으로 볼 수도 없어요. 관찰할 수도 없어요. 그죠? 곧 대상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어요. 그죠? 이익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바른 견해로 보라고 했어요. 그럼 바른 견해로 본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화예요. 이건 우리가 화를 하도 많이 경험하니까. 화를 갖다가 화를 자연적인 성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화를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적 성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견해라는 사실은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걸 바른 견해라고 그래요. 이게 바른 견해라는 것은 뭐겠어요? 화라는 게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바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바르지 못한 견해 때문에 화가 더 커져요. 사실은. 바른 견해라는 것은 그와는 반대예요. 완전히. 예. 바르지 못한 견해와 바른 견해는 반대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연적인 성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걸 뭐 지금 당장 이해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화가 일어나고, 화가 커지고, 그죠?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해요. 그죠? 일을 해요. 작용을 해요. 그죠? 화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죠? 이런 작용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마음만 본다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돼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뭉텅거려서 생각해봐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죠? 화가 일어나고, 커지기도 하고, 뭔가 화가 일어나서 막 일을 하고 또 화가 줄어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죠? 그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봐요. 과연 우리가 화를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누가 나한테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해. 뭔가. 그럼 내가 화가 안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상태에서. 내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당장 우리가 실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 우리 화 안 내기로 해. 게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과연 그럼 내가 이제 게임 하는 거니까, 그죠? 화 안 일어나야지, 안 익혀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죠? 게임이니까.
그럼 화가 안 일어나겠는가? 마음에서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제가 뭔가 불쾌한 느낌이 안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신 있는 사람.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아마 이게 자세히 하나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서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 속이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틀림없이. 어떤 변화든지. 내가 안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어나요. 뭐 일어날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와요, 내 앞에. 그럼 나는 화 안 내야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내면 안 되지. 나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화가 안 일어나는가? 불쾌한 느낌이 안 일어나는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래도 일어나요. 그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 마음에서 슬픔이 안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참을 수는 있지만 참다는 건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요. 그죠? 내가 안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안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탁 돌부리에 부딪혀요. 걸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옆에 뭐가 툭 지나가다 보면 누가 툭 치고 심하게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짜증이나 순간적으로 기분 나쁜 마음이 확 일어나요. 그죠?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요. 그죠? 그냥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멸한 사람을 안함이라고 그래요. 성인. 그죠?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화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 마음 자체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화는 일어나요. 화, 짜증, 뭐 거부하는 마음, 이렇게 약하든 강하든 조건이 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일어나는 걸 통제할 수 없어요.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야 하야 너 줄어들어라 그런다고 줄어드는가? 너 커지지 말아라 그런다고 커지지 않는가? 너무너무 화가 막 강해질 때 있었을 거예요. 가끔은 당혹스럽고 이렇게 화가 좀 이렇게 지금 강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생활하면서. 그죠? 그랬을 때는 좀 줄어들길 바라긴 해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화가 줄어든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줄어들지 않아요. 당하면 더 막 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당하는 마음도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줄어든다고 줄어들지 않아요. 지가 커질 만한 일이 있으면 커져요. 계속 화가. 또 화가 일어나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죠? 화가 일어나서는 어떤 징표 같은 게 있어요. 마음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몸에도 영향을 줘요. 화라는 것은. 생각에도 영향을 줘요. 그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죠? 화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적이 있는가? 몸이 굉장히 좀 평화롭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가슴이 편안한 적이 있는가? 화가 일어났을 때.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는가?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화가 났을 때 굉장히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난 적이, 생각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마음이 막 열려있다는 느낌이 받은 적이 있는가? 얼굴 표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평화롭다는 그런 느낌이 받은 적이 있는가?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 화난 것도 많이 봤을 텐데 생각은 몰라요. 그죠? 무슨 생각하는지. 하지만 얼굴 표정은 알 수 있어요. 그죠? 화가 굉장히 난 사람인데 틀림없이 눈빛이 굉장히 부드럽고 얼굴이 평화롭고 평온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화가 일어나면 그 반대의 일을 해요. 그죠? 몸을 긴장시키고 열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마음을 경직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긴장시키고 마음도 역시 생각도 나쁜 생각만 해요. 그죠?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생각만 해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남에 대한 것이든. 화는 이런 일을 해요. 그죠? 뭔가 거부하려고 해요. 뭐 해줄까 하면 안 싫어 이래요. 그죠? 화가 났을 때는 그게 좀 필요한데도 나한테 화가 강할 때는 싫어 그래요. 뒤에서 후회하죠. 그러고 하는데 정신 차리면은 예? 화는 자기 성질대로 이래요. 일어나면 자연의 이치 조건에 따라 자기 성질대로 일어나서 커질 때도 자기 성질대로 커져요. 그 다음에 일할 때도 자기 성질대로 일해요. 당연히 아까 줄어드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커지는 것도 내 마음 줄어드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라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그건 이미 우리가 뭐 다 알아요. 화 사라져 그러면 사라지면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화 안 사라지니까. 화가 관련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근심, 걱정, 슬픔 이렇게 약간 선생님들 생각할 때 약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다 화와 관련된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짜증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내가 사라져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일어나지 마 그런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다면 우리가 뭐 수행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말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탁 말을 듣는다면. 그죠? 내 말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요. 그죠? 이런 자리에도 오게 돼요. 일어날 때도 내 말 듣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조건에 따라 그냥 일어나요. 자기 성질대로.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 일어나서도 일하는 것도 자기 성질대로 일해요.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듣는 때는 없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여기 있는 스님들이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연의 이치, 어떤 원인과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자기 성질대로. 그리고 일어나서는 자기 성질대로 일하지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하지 않아요. 걔는 자기 성질대로 일하는 거예요. 사라질 때도 그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사라져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연적인 성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성질이 더 같으니까. 화라는 성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화의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연적인 성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나라.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성질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가려요. 그죠?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달리 표현하면 모화라고 할 수 있어요. 치심,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그죠? 항상 어리석은 마음은 진실을 가려요. 진짜를 가리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나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화의 자연적 성질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는 어떤 자연적인 성질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약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죠?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어요. 쉽게. 그죠? 왜냐면 이미 우리가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죠? 자기 원인과 조건에 따라 자기 성질대로 일어나고 똑같이 자기 성질대로 일어나고 그 원인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이치가 통용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차는데 그죠? 막 웃는 개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차는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개의 마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꾸 나라는 그 생각이
이런 생각을 방해해요. 그죠? 항상 그래요. 그죠? 항상 잘못된 생각은 진실을 덮으려고 해요. 좀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면 그 모아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은 약해져요. 그것만 해도 내 것이라고 생각만 하지 않아도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화가 일어났을 때, 이걸 자연적 성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도 했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찰할 수도 있어요. 관찰할 기회도 가져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관찰할 수도 있고, 동의치가 약해지니까 내 마음은 편안해요. 내 게 아니니까 나는 편안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쪽이 편안해요. 이미 그 생각만으로도 약간은 편안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걸 키우게 되는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기 혼자 막 불타다가, 탈만금 타다가 수그러들어요. 화를 키우지도 않아요. 많은 이익이 있어요. 그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화가 이렇다면 다른 마음도 다 똑같아요. 그죠? 다른 마음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님들이. 그냥 탐심도 간단해요. 그죠? 내가 뭐 음식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탐심은 대부분 강해요. 약간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하루 한 몇 끼 굶기면 알아요. 그죠? 5불씩만 해도 탐심 마음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그죠? 5불씩 알아야 돼. 그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음식이 이미 있다면, 그죠? 마음에. 그 음식 앞에 있는 상태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마음은 일어날 거예요. 벌써 뭐 생각만 해도 침이 고여요. 그죠? 침이 고인다는 건 이미 마음이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있는가? 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조건이 있다면 일어나요. 그죠? 탐심은 일어나면 먹어야겠다는 생각만 해요. 먹으려는 쪽만 생각해요. 그 탐심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화로운 적이 있는가? 너무너무 뭘 먹고 싶었거나 너무너무 뭘 갖고 싶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 뭔가를 간절히 바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을 때가 있는가? 뭔가 마음이 평화롭더라 그때. 마음도 부드럽고 열려있고 몸도 막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런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그죠? 내가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으면 그걸 나누고 싶은 생각은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갖고 싶으면. 내가 남한테 줄 때도 내가 진짜 아끼고 갖고 싶으면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내가 어릴 때부터, 그죠? 동생들이랑 친구랑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걸 주는 거, 그죠? 줄 수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탐심의 성질은 다 똑같아요. 하는 일도 같아요. 걔들도 무슨 원인과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일어나면은 그 계속 원하는 일만 해요. 그죠? 몸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화롭고 부드럽고 열려있는 쪽은 아니에요. 긴장시키고 뭔가 닫혀있고 뭔가 불편한 이런 느낌들을 일으켜요. 뭔가 마음에 대해서. 생각도 탐심이 원하는 그 생각만 계속해요. 그런 쪽만 생각해요. 그죠? 탐심의 마음은 그래요. 나누고자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탐심의 마음은. 우리가 그게 아주 강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아주 강할 때 그 마음이 그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죠? 그때는 다른 마음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그죠?
이해하기 힘들면 아주 내가 화가 강하게 났을 때, 탐심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생각해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성질을. 자기 성질대로 일해요. 그게 사라지는 것도 자기 조건에 따라 사라져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이치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성질이에요. 사람은 자연의 일부고, 그죠? 마음도 사람의 일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도 자연이에요. 마음이 이 성질도 자연적인 성질인 거예요. 몸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그죠? 몸에 여러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지금 딱딱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 이런 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죠? 그 외에 뭐 다양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앉아있으니까.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죠?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그런 느낌들. 선생님들이 손을 이렇게 비비면은 일반적인 조건이면 다 열이 나요. 그죠? 쇠도 비비면 열이 나요. 나무도 비비면 열이 나요. 일반적인 물질들은 다 비비면 열이 나요. 그죠? 세상 물질들도 딱딱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뜬기도 해요. 사람 몸처럼. 예. 선생님들이 지금 그렇게 앉아있는 조건에서 엉덩이의 느낌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떤 느낌은 있어요. 선생님들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떤 느낌은 있어요. 물질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 느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근데 그런 느낌이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개들도 있고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물질들한테 다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도 당연히 자연이에요. 그죠? 사람의 몸이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 쉬워요. 그죠? 몸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은 다 자연적 성질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성질이에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그런 일반적인 생각, 보편적인 성질을 보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시야를 그죠? 못 가지게 해요. 우리한테. 조금 뭐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껍데기를 한 껍데기만 살 벗겨 놓으면은 다 똑같아요. 그죠?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내부가. 우리가 싸띠를 할 때 이런 바른 견해로 싸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이 바른 견해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건 자연적인 성질이다. 자연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걸 듣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저게 이 근거가 있는 말인가 생각도 해보고 또 뭐 필요하다면 토론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사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할 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있도록 하는 거. 그죠? 마음이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할 때 이걸 한 번씩 일깨워 줘야 돼요. 그죠? 아, 이건 자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거야. 자, 이건 자연적 성질이야. 이렇게 일깨워 줘야 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일깨워 주려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야 일깨워 줄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싸띠를 하기 위해서도 일깨워 줘요. 그죠? 그냥 나 자신 잊지 않도록. 그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죠? 싸띠가 있는가? 이렇게 일깨워 주면 돼요. 마음한테. 마음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이 뭔가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잊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것도 같아요. 그냥 이건 자연의 이치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런 걸 일깨워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이 마음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정보를 들어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미 조금 이해해놔야 돼요. 이 마음이. 그래야지 뭐 이해한 게 있으니까 일깨워주면 뭔가 일깨워줄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서 일깨워봤자, 그죠? 일깨워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게 필요하고, 이제 토론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듣고 토론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는 없어요. 마음이 좀 이해하고 있다면 일깨워주면 힘을 발휘해요, 마음이. 그죠? 물론 항상 일깨워지진 않아요. 마음이 조금 이해하고 있더라도. 진짜 이 마음이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일깨워줄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는 그때까지 수행하고 싶은 거예요.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일깨워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제 자동으로 이 마음이 그런 지혜를 사용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나 자신을 그냥 잊지 않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될 거예요. 지금은 나를 잊는 게 습관이 돼 있고 바른 견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견해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완전히. 그죠? 일깨워주지 않아도 걔들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는 그 반대를 일깨워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 우리 삶이 더 점점 괴로움의 수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유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힘이 지금은 약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힘이 많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다 있어요.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지혜를 기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원인이, 씨앗이 하나도 없다면 지혜를 기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법의 이치상.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내 안에 뭔가 그런 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그죠? 문해를 기를 수 있고 사회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문해와 사회를 사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깨워줘야 돼요. 문해나 사회가.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면은 이제 그게 통찰지혜라는 게 생기고, 그런 통찰지혜가 힘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얘가 오토매틱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나를 잊지 않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지혜로서 생각하는 거, 지혜로서 뭔가를 대하는 게 습관이 돼요. 바른 견해로 대하는 게. 그죠? 그러면 굳이 일깨워주는 일이 이제 필요가 없게 돼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것이 수행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지혜가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